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3.13%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0.76%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반등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전일 마감한 우리나라장 미국 나스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0.86%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0.24%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은 까닭은 금일 나스닥이 상승한 것처럼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나스닥이 반등을 할 걸 우리 장이 미리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을 보셔도 코스피에서 개인만 1조 6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의 하락 원인이었던 10년짜리 미국채 선물은 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뭐 1.73%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이게 하락을 해서 오늘 나스닥이 반등을 해준 게 아니라 전일 금요일 날 너무 많이 하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반등을 해준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미국 10년짜리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낮아지는지 아니면 더 높아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한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바람에 하락은 조금씩 나왔죠. 하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게요. 장후 시간에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다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나스닥이 오를 걸 장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 이런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뭐 1%, 뭐 1%, 2% 상승해서 시작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더 뭐 상승을 해주고 그러기에는 힘이 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갭을 띄워 가지고 개인들의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이하 이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이 아니면 이게 지금 들어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서 기아차를 진입을 한다라는 건 얘가 10만원 전고점 부근까지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장이 굉장히 좋다라면 기아차를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코스피의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아차를 뭐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차가 지금 현재 수급주 측면이나 그래프는 참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SK 하이닉스가 요즘 조금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어제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는 조금 힘이 점점점 약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이렇게 딸린다는 느낌? SK 하이닉스 역시 뭐 좋은 주식이죠. 얘도 전체적인 장만 좋다면 25만원 고점을 금세 뚫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장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굉장히 요즘 좋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 네이버 지난 금요일장에서 나스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봉을 만든 채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이 조금만 좋으면 이 네이버가 40만 원을 다진 채로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 관심 종목이라는 거죠.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요.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종가상으로 보시면 전저점을 깨어버렸죠. 21만원. 종가상으로는 전저점을 깨버린 모습. 여전히 기관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이제 20만원대 초반을 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재가 있는 애들은 금방 이렇게 악재가 해소되는 게 아니죠. LG화학 역시 거의 전저점까지 왔죠. 83만원대. 자, 오늘 새벽에 또 뉴스가 떴습니다. 현대차도 배터리 생산을 자체 생산 검토한다는 거죠. LG, SK는 초비상이라는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현대차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추진한다. 이건 굉장히 단기간에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 폭스바겐의 충격에다가 또 현대차까지 넘어진 놈을 또 한 번 더 밟는 그런 뉴스가 또 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뉴스로 말미암아 이 전저점을 깨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악재란 악재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저점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초가 아니라 다음 주 말 주가가 안정을 찾을 때 수급상으로도 기관 외국인이 매물이 멈췄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상한가에 시작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시가가 8.88% 상승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장중에 단타를 치려고 계속 살펴봤는데요. 매수 타점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장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되면서 이렇게 따상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간의 확약 물량이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이런 기간의 확약 물량은 앞으로 매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확약이 15일짜리가 36만 주, 1개월짜리는 310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뒤에는 35만 주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고, 한 달 뒤에는 310만 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장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코스피 200 편입, MSCI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더 후의 일이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5월 달에는 편입될 것 같지 않고요. 8월 달에 정기 편입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지금 사서 가겠다라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이걸 사는 방법은 3개월 뒤에 보유예수 물량이 다 해제가 되고 나서 기간에 매물대가 다 나오고 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 굉장히 또 시세를 준 애들이 지난 목요일 날 시세를 주었던 이런 신규 바이오주들이죠. 바이오다인 그리고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얘네들 전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 아침에 제가 노린 가격은 48,000원대입니다. 하지만 얘가 5만원을 살짝 이렇게 치고 반등에 성공해 가지고 결국에는 상한가를 붙였죠. 이 코스닥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 상장되는 물량이 작은 것들은요 세력이 요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느 만큼의 물량만 확보가 되면 이렇게 올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바이오다인 이제는 많이 상승을 해줬죠. 이틀 만에 거의 뭐 50% 상승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큰 폭을 잡고 큰 폭의 하락이 왔을 때 눌림목 매매 차원에서만 거래를 해야지
고점 돌파 매매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SDG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정확하게 그 저점까지 오늘 왔었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이 지점 15,000원, 200원, 300원 요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단타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는 애들은 의외로 저점이 정확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가의 문제죠.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금방 이렇게 저점에서 금방 상승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건 조금 단점입니다. 이게 바이오다인처럼 확 올라줘야 되는데요. 아침에 1시간 동안 저점에서 뭐 그다지 큰 폭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15,3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폭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세를 주었던 애들이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KCT하고 KCS 얘 둘이가 굉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죠.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죠. 패드 의장이 디지털 화폐를 뭐 현금과 공존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금요일 날 오전 10시쯤에 이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죠. 서울 시민에게 10만원씩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하겠다. 당선 시에는 서울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KCT가 계속 하루 종일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나타내 줬는데요. 이런 KCT 같은 경우에 이제 박영선 관련주로도 묶였다라는 거죠. 자, 4월 7일 재보궐선거 그 결과에 따라서도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KCT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9,250원이죠. 9,250원을 지난 금요일 어떻게 뚫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보면 일단 처음으로 전고점을 뚫을 때 9,500원까지 한번 상승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9,250원 이 부분을 긴 음봉을 만듭니다. 이게 만약에 끝나는 놈이라면 음봉에서 다시 그 다음 3분봉이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음봉이 나와 가지고 점점점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분봉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했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어주는 기다란 양봉. 그러니까 얘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장이 끝나서 복귀는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장중에 이게 뭐 떨어질지 오를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었죠. 이 9,300원대, 이 9,300원대가 온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인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기아차가 수급과 더불어 그래프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기아차가 오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차는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 전체 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그래프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좋습니다. 두월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를 나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구형테크, 아진산업 다들 보시면 그래프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장이죠. 나스닥 선물도 좋고 해서 뭘 오버나잇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종가에 두월을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월이 시간에 가격에서 뭐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월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가 슈팅을 하더라도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참고해 가면서 월요일 날 거래를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